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 말고도 오늘 하루 종일 굵직굵직한 판결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내려진 판결들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일각에선 편향되었던 사법부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또는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을 눈치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판결들이 있었고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계속되는 민주당을 향한 악재들은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우려했던 분야 중 하나는 단연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대변되는 사법부였습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문재인 정권하의 김명수 사법부에서 현실로 나타났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이 코드 인사와 내 편 봐주기, 네 편 엄벌 판결로 일그러지면서 국민 불신의 골이 엄청나게 깊어졌습니다. 핵심 보직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배치됐고, 심지어 정권 관련 재판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자기 편 판사를 알박길 하질 않나 정권에 반하는 인사들은 일종의 유배 보내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 결과 법조계에서마저 재판을 배당받으면 그 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지 아닌지부터 살펴보게 되는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요즘 제1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아서 그런 것일까요? 정권이 교체될 것임을 직감해서 그런 것일까요? 줄줄이 집권 여당의 불리한 재판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런 재판 결과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심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형량이 확정되었죠. 혹여나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되었던 것처럼 정경심 재판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신락 같은 기대를 가졌던 좌파 진영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또 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신 장관으로서는 첫 사례인데,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을 겨냥한 첫 수사였던 만큼 후폭풍도 매우 컸습니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 동부지검 한창식 지검장, 권순철 차장검사, 주진우 형사 6부장 등은 승진, 탈락 등의 보복 인사를 당한 뒤 줄줄이 옷을 벗었지만 대법원이 오늘 합리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제밖에 좌파 진영에서는 죄로 몰고 우파 진영에서는 최대 치적으로 치켜세웠던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 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한 바 있죠. 이에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오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판결이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었죠. 제밖에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기밀 자료를 건네주는 대신 시 행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오늘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지 9년 만에 나온 무죄 판결이었는데요.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이 직접 거론하며 유독 신경을 써왔던 사건이기도 하죠. 어쨌든 오늘 하루 동안 나온 이 같은 법원의 판결들은 상식적인 측면과 법리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으나 워낙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였기에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선 좀 의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보수파 성향 커뮤니티 또는 네티즌들은 사법부가 정권 교체 냄새를 맡았다, 정권 교체가 된다는 청신호다, 이런 말들이 현재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 국민들께서 문재인 임기 동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철저히 갇히면서 연일 사과 퍼포먼스,
큰절 퍼포먼스, 쇄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인터넷 매체에 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3대 악재, 돌발의 전전긍긍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해당 기사에서 민주당의 3대 악재로 꼽힌 것은 첫째, 주가와 코인 폭락, 둘째, 오미크론 대창궐, 셋째, 북핵 위기 심화, 이것 세 가지였습니다. 자, 물론 이재명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는 민주당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 투표일까지 어떻게 손도 못 쓰는 그런 부분이라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설상가상 예기치 못한 3대 악재까지 덮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가와 코인 폭락은 이른바 영끌 세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미친 집값에 집 사기를 포기한 젊은 층이 대안투자 개념으로 증시와 코인 시장에 대거 몰려들었다는 사실 여러분께서도 익히 들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문제는 올 들어 외국인들의 투매로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정점 대비 반토막난 가상화폐 시장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영끌 투자자들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최대 희생자들입니다. 민주당은 2030 세대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민주당으로선 어쩔 수 없는 큰 악재로 엄습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미크론 변이가 거의 통제불능 상태로 급확산되면서 불거진 방역 악재도 민주당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간 정부 여당은 K방역을 최대 치적으로 자부해왔죠. 그런데 이미 14,000명을 돌파한 1일 신규 확진자가 다음 달에는 정부 예측으로 3만에서 5만 명 선까지 치솟을 전망이고 의료계 일각에선 10만에서 20만 명이 될 거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K방역 운운했다가는 몰매를 맞을 판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년간 국민들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라면 맞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면 했고 마스크를 쓰라면 썼고 일찍 문을 닫으라면 닫았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피로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걸 더 연장하겠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 분명하고 정부 여당으로선 더없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3대 악재 중 마지막은 북한의 도발입니다. 벌써 올 들어 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죠.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 선제 타격 등을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으며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이른바 햇볕 정책 승계를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로선 수세적 입장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까지 침공한다면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가 폭등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물가 불안에 기름을 부을 개연성도 농후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경제, 방역, 안보 상황 악화는 원인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에게 악재일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높은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정권교체의 선봉장에 서 있는 윤석열 후보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이 엄중한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소해야 합니다. 너무나 식상한 말이지만 모쪼록 오는 3월 9일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하는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